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한의사 김한준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이 단순히 체중이 줄었다는 수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 핵심 효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라고 하면 배를 부르게 만들어서 덜 먹게 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한약은 단순히 위장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욕은 위장이 아니라 뇌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상하부라는 뇌 부위가 중심인데 이곳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을 통해서 배고픔이나 혹은 포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십전대보탕과 향사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을 시상하부 유래 신경세포에 적용을 했는데요. 식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조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십전대보탕은 식욕을 자극하는 MPY 수용체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켰고 향사육군자탕은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CRH 수용 체나 글루카곤 유전자를 조절했습니다. 이 결과는 한약이 식욕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 회로에 작용해서 균형 있게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에 거의 필수로 들어간 약재가 있죠. 바로 마왕이라는 약재인데요. 마왕이라는 약재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식욕 자체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더불어서 의인이라는 약재를 통해서 포만감 유도까지 해서 식단을 조절하기 굉장히 간편하게 만듭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뇌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식욕을 줄여서 살을 빼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살이 찌는 원인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에너지를 쓰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게 높을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이죠. 한약은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한약 성분들이 지방을 합성하는 유전자는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활성화시킨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에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는 마왕을 포함한 시기를 고지방식이 마우스에 적용했을 때 섭취량을 줄이지 않아도 체중 증가가 억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개선이 되었고요. 이때 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증가하게 되고 염증 유전자는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몸을 살찌지 않는 체질로 실제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중엔 잘 붙는 체질이 많습니다. 특히 복부나 하체에 부종이 있는 경우 벌어진 세포 틈 사이로 지방이 실제로 끼기도 합니다. 살이 찌면서 붙고 또 부으면서 실제로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재들이 바로 복령, 절영, 택사와 같은 약재들입니다. 이 약재들은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19년에 발표된 사례 논문에서는 간 경변증으로 인해서 만성 하지 부종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부종을 제거하는 한약을 투여한 결과가 있습니다. 11kg의 체중 감소와 함께 다리 둘레가 17% 감소했고 간과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분 대사 조절은 단순히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종으로 인해서 순환되지 않던 노폐물의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 속 세균이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몸에는 수천 종의 세균이 살고 있고 그 균들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에너지 흡수, 염증, 면역, 그리고 식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세균이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기도 하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한약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유익균의 비율을 늘려서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황금, 치자, 방풍, 감초, 작약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유익균 성장을 도와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세균이 한약 성분을 활성화된 형태로 바꿔주거나 독성을 낮춰주는 작용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약 효과의 핵심 매개체가 장내 미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는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요. 2022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복합 생약제를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24주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4.47kg의 체중이 감소되었고요. 중성지방 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아디포넥틴이라는 인슐린 민감도 호르몬 수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황과 오수유를 포함한 복합한약을 8주간 복용시켰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위약군에 비해 체중, 체지방률, 복부 비만 수치에서 더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감소해서 대사질환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은 대체로 구강이 건조해지고 변비, 약간의 불면증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중단이 필요한 이상 반응은 전혀 없었고요. 간 기능 수치도 안전한 범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을 뺐다는 이야기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한약 다이어트의 핵심 효과는 4가지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포만감을 채우는 약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식욕 조절 회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를 촉진합니다. 에너지 소비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부종을 완화합니다. 수분 정체를 줄이고 림프순환을 개선을 해서 대사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장 염증을 줄여서 장이 건강해지면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 4가지 기전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한약은 단순히 물만 빼는 약, 혹은 덜 먹게 먹는 약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고된 것처럼 한약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바꾸고 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활성화에도 관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한약이 체질을 바꿔주는데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몸 전체를 살이 좀 잘 빠지는 체질로 바꾸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요요도 조금 더 적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한약이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체질과 체형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크고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체연구소 한의사 김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